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에 관련되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제목을 손절매, 이것은 과연 필연인가 선택인가,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제가 좀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손절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님들 입장에서는 제일 피하고 싶고 이것만큼은 하기 싫은 게 바로 손절매거든요. 그래서 이 손절매라는 것만큼은 내가 좀 피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손절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에 처음 입문하셨을 때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개념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정말 이 살얼음판을 그냥 계속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손절매라는 것을 명확한 개념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 손절매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손절매라는 것은 어떻게 봤을 때는 그냥 내가 주식 사가지고 손실봤다 해가지고 잘라주고 나오는, 이게 손절매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손절매라는 것은 가장 여러분과 친숙하고 가까이 해야 될 수 있는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만의 개념과 어떤 그런 기준선들이 정해진다면 이것만큼 주식을 성공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름길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투자자분들이 제일 하기 싫은 손절매지만 이 손절매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 초보 투자자님들 입장에서 가장 눈높이가 낮게,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명확하게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 여러분들 손절매라는 것, 로스컷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손절매라는 것,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손절매, 여러분들은 이 손절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그냥 주식 사가지고 3% 5% 손실 보면은 그냥 잘라주고 나온다, 그냥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손절매라는 그런 개념만 갖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손절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그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심리적으로 데미지를 받지 않고 다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데 있어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수치적인 심리적인 어떤 그런 허용선, 이거를 저는 손절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10,000원짜리 종목을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 10,000원짜리 종목이 10%가 빠져가지고 9,000원이 됐다가 8,000원이 됐다가 7,000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7,000원 아니면 6,000원에서 내가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손절매일까요? 그게 손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미 10,000원에서 30% 40%의 손실을 보고 이거를 잘라주고 나왔을 때는 내 자산이 만약에 1억이라면은 3천만 원 4천만 원의 어떤 데미지를 받고 6천만 원 가지고 주식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허용될 수 있는 심리적인 수치는 이미 초과를 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손절매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잘라주면 손절매라고 하지만 손절매는 그런 개념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절매는요, 제가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 가지고 손절매는 저는 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의 어떤 예측 능력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70%의 성공률이 있다면 30%는 실패율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성공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을 시켜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실패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내가 성공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이 실패는 자연적으로 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패를 더 간소화시키고 줄여주고 이거를 최소한의 어떤 그 깊이로만 만들어 갔을 때 조금의 성공도 더 부각이 되고 누적의 어떤 복리 수익으로 늘어갈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성공보다가 실패의 어떤 요인들을 더 세밀하게 봐야 되고, 여기에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손절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야구 타자,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야구 타자가 뭐 타율이 뭐 3할 때 타자 그러면은 굉장히 잘하는 선수잖아요. 저 선수는 야구 타자인데 저 선수는 3할 때의 타자다. 3할 때의 어떤 그런 승률을 가지고 있는 타자다. 그러면 굉장히 야구로서는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할 때가 뭡니까? 10번 나와가지고 3번만 살아나가고 7번은 죽는다, 아웃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살아나가는 승률이 30%고 죽는 확률이 70%인데도 야구 타자는 3할 때 타자면 굉장히 잘 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데서 가지고 50%의 승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내가 10번의 매매를 했을 때 5번은 성공을 하고 5번은 실패를 한다고 봤을 때 내가 그 5번의 실패의 요인들을 얼마만큼 간소화하고 최적화를 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5할 때의 승부를 가진 이 주식 투자자도 굉장히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반대로 5할 때의 어떤 그런 실패를 갖다가 간소화시키지 못하고 고름덩이를 갖다가 암덩이로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물타기까지 막 가중해가지고 손실을 초래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7할 때의 어떤 성공률을 가지고 있어도 그 3할 때의 어떤 손실 때문에 완전히 주식을 엎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이 손절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념에서 가장 내가 심적인 데미지를 받지 않고 새로운 투자로 이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데미지를 받지 않고 훼손을 받지 않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마지노선, 심리적인 어떤 절충선, 허용선, 이 부분을 손절매라고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기준을 꼭 정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기준선은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 같은 경우는 손절매를 어떤 식의 어떤 개념으로 잡느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손절매를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탈이 되어졌을 때는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 추세대의 어떤 종목을 내가 들어갔을 때, 제가 전에도 이런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우상향의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이거는 계속 상승하려는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어떤 추세적인 부분이 추세가 어느 정도의 한계에 다다라 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상승의 추세를 주지 못하고 하락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조짐들, 이거는 이동평균선의 어떤 꼬리각이라든지 거래량의 변화라든지 체결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준선들을 제가 보는 가운데서 봤을 때, 여기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위협을 주고 무너지려는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저는 일단 손절매를 하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기준선을 세우면 됩니다. 뭐 심지어는 나는 무조건 종목을 들어갔을 때 뭐 3%, 2% 이상 빠지면은 손절한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다음 매매를 하는 데서 가지고 방해가 되지 않은 정도의 어떤 적정선을 놓고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절을 기준을 잡고 나아가시면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꼭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습니다. 결국은 주식 투자는 확률이거든요. 얼마만큼 실패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주식 투자는 복리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손실만 최소한으로 줄이고 성공하는 그런 어떤 퍼센테이지를 1%, 2%의 어떤 성공률만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 1%, 2%의 어떤 성공률을 계속적으로 복리적으로 누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계좌의 수익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부터 손절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을 잡아가시되 여러분들이 이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이 어떤 실패를 줄이고 성공률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매매의 구도를 잡아가는 것을 꼭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올팔레사를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주식은 올랐을 때는 팔아야 될 생각만 하고 내렸을 때만 사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랐을 때 팔아라는 이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주식이 내리는데도 팔지를 않고 손절매를 하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가 올팔레사라는 이 개념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죠.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종목을 보유를 했는데 이 종목에 수익을 줬을 때는, 수익을 주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그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될 기회가 도래가 됐기 때문에 팔고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올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만원짜리 종목이 13,000원, 14,000원이 갔는데도 그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 종목을 팔지 않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항상 올라가서 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팔지 못하니까 다시 주가가 내려가니까, 올랐을 때 팔지 못하고 내려가니까 이게 다시 또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 내려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내려갈 때 파니까 항상 손실을 보거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팔레사라는 것은 내가 좋은 종목을 골라가지고 적정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올랐을 때 팔아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식은 모든 것은 예측이거든요. 예측대로 일단은 우리가 들어가지만 대응이거든요. 내가 어떤 예측을 하고 종목에 들어갔는데 그게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고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나의 예측과는 반대로 하락을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손절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손절매라는 그 개념을 올팔레사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건 안 되고요. 손절매는 반드시 내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옵션으로 갖고 계셔야 되고, 올팔레사는 좋은 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매수와 매도의 어떤 적기를 잡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꼭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오늘은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고요. 텔레그램이라는 이런 이제 메신저 창을 제가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 아래에 보면은 야손 텔레그램 방 바로 가기 제가 그 주소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에다가 텔레그램 앱을 먼저 설치를 하시고, 제가 넣어놓은 그 영상에 그 영상 아래에 보면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뭐 주식시장이 열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또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